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굉장히 우울하죠. 2주 넘게 끌어왔던 윤석열에 대한 징계안은 거의 허무개그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법 절차를 중시하고 윤석열에게 축제 피지 않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도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정말 살얼음을 걷는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2주 넘게 왔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어떤 것도 축제 피지 않을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징계위를 꾸려서 왔는데 허무하게도 이 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낸 결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겉은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법규라고 하는 테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상 이들이 내린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거죠. 지극히 정치적 결정. 근데 오늘 이 징계위원회에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작성한 이 결정문이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해임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법적 절차를 서로 따지면서 살얼음판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법의 무용론을 이 법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부정한 거거든. 이건 조미연 판사의 판결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법을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판사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지만 거기서 부정당할 수 없는 거는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진실 자체가 부정당하고 있어요. 누구도 그 진실 앞에서 그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판사도, 검사도, 언론들도. 가장 냉철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편향된 정치성을 진짜 극단적으로 보여줬어요. 어저께 윤석열에 대한 이 징계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뭐라고 선언했냐? 불복하겠다고. 결국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라면서 자기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랑 정면 충돌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 앞에 자기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날렸어요.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법무부 장관들과 다투면서 진짜 나라를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기는 사퇴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 2개월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재가마저도 부정하고서는 지금 형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소송에서 인용이 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자기 틀 안에는 가장 안전빵인 2개월을 했어요. 해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얘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언론들은 여과 없이 이 사람의 말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해요. 제가도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 얘가 대통령이야.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인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거는 이 사람이 법원이나 판사 이 김명수를 완벽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사찰 문건을 언론에다가 마음 놓고 배포하면서 알아서 마사지 해줘 하듯이 그냥 법원에 던져놓으면 법원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봤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이 이너서클이 절대 스스로를 치지 못한다라는 거, 자기들을. 자기들끼리의 그 네트워크를 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검사와 판사는 너무나 가까운 사촌관계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다음부터 법원과 검찰은 같이 가요. 조용히 같이 가면서 검찰의 보조를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징계위원회가 정말 법원에 축 잡히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정도까지의 살얼음을 걷는 이 모든 절차들을 다 공개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황제 징계라고 하는 역사에 유례없는 이 징계, 이 위원회의 결정마저도 만약에 법원에서 뒤집어진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에 법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사실상 법원과 검찰과 언론이 연합해서 구태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구태타는 진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제가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이제는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권한은요, 저런 하극상과 저런 구태타를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국회예요. 민주당입니다. 근데 어저께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정말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하자마자 민주당에서 나온 게 뭐냐. 수고 많았다라는 식이었어요. 사의 왜 반려해달라, 대통령한테 반려해달라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한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역사적 초석을 놓는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낙연 당대표가 발표한 게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시 말해서 징계위의 판단이 잘못됐고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결국 징계위원회 회부는 옳았다. 그러니 윤석열 너는 사퇴해라. 너는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라는 그런 논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미애 장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논평이 바로바로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다시 말해서 추미애 장관 나가라는 얘기죠. 어느 누구 하나도 추미애 장관을 붙들고 네가 옳았고 지금 우리는 너를 대신해서 바람막이가 돼주고 싸워줄 것이고 정말 대통령이 제가 마저도 저 인간이 거부한다면 저 하극상과 저 구태타를 우리는 용서하지 않겠다. 검찰총장 서열 60위가 이 행정부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다 흔들어내는 이 상황을 우린 용납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누구의 발언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순신 판사의 그냥 맨날 그 탄핵하라 그거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추미애 장관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내쳐질 수 있나?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지금 국회의원 배지도 없는데 지금 사의 표명을 해서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 어떻게 되겠어요? 저 검찰이나 조남관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의리 없는 정치인은요,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들은 밀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이런 방식의 앞에서 열심히 싸우고 몸 바친 사람을 버리고 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서포트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버리고 가는 이런 방식의 정치는 저는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의 이 정직에 대한 불복선언, 이 소송까지 가져가면서 대통령을 능멸하면서 대통령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더는 민주당이 용납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용납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80석을 가진 여당에서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100% 민주당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나와서 언론하고 이 검찰의 커넥션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방관하고 저렇게 몰아가는 걸 방관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사실상 반문 정당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그냥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조용히 요즘 하고 있다가 사실상 이낙연 당대표는 본인의 이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사실 이낙연 당대표 이렇게 욕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낙연 당대표가 했던 이 수많은 결정과 이 언론 플레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낙연 당대표는 아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리더가 될 자격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징계위가 열렸던 그저께 아침에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시를 하나 올렸어요. 이육사의 절정.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라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껴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추미애 장관은 그 당시에 징계 2개월, 3개월 언론 플레이들이 계속되고 징계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한탄을 한 거예요. 어디에다도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뒤에 제껴 뒤질 곳조차도 없다. 그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심정이었고, 추미애 장관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추미애 장관이 사의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징계의 발표가 나고 나서 또 한 편의 시를 올려요. 근데 이 시를 보면요, 가슴을 칩니다. 정호승의 상산조각.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체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말 온 사지가 다 찢어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숙고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 추미애 장관 지금 너무 힘든 건 알지만 전 추미애 장관이 나가는 거는 죽으러 나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추미애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지켜서 최소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이나 아니면 1월에 혹은 2월 초에 인사까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좋은 모양새로 나갈 수 있게 출구를 만들어주고 퇴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할 수 있는 자기 안에서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한 번은 원한 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징계위원회 활성화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왜 또 못 엽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 번의 사례를 깃발을 꽂았잖아요. 저 추미애 장관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